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모두 반갑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네, 오늘은 아침에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장중에 마이너스 나던 정도까지 가면서 이거 뭐지 했던 분들에게는 종료 직전에 꽤 많이 반등을 해주어서 그나마 한숨 돌린 흐름이었는데, 한국만 이랬던 게 아니라 중국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싹 다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상승폭이 그다지 이제 크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각국 국가들은 이번 이란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고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이 날 중에 전해 들어온 얘기도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리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트럼프의 일종의 셀프 타코로 인해서 유가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슬금슬 반등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뭐 중동 쪽 뉴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는 이런 거는 유가 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유가 보고 결정하자.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연결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중동 사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건 유가고요. 그냥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여주는 건 미국의 금리예요. 예,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유가를 보자고 하니까 유가만 보자고 그러더니 딴 거 자꾸 보네 뭐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제가 좀 답답한 일들이 조금 많아요. 요즘 이제 초보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업자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익숙하신 이제 약간 중급 분들하고 이 유튜브를 하다가 초보분들을 만나니까 섬찟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이란발 나오는 뉴스, 이란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는 대부분 서방 관련된 뉴스라서 정확한 뉴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걸로 알겠어? 그럼 이란의 뉴스를 들어? 이란 뉴스 잘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란 말이 다 맞다고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여기에 가장 민감한 자산인 유가 자산을 통해서 이번 이란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는 단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가만 보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고, 금리 인상을 반영하게 되면 자본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붕괴되어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일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본인이 일으켰지만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와서 스스로가 자빠지게 생겼으니 그 전에 대처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는 금리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유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냥 쏘쏘합니다. 약간 뭐 WTI 기준으로 $90 정도 수준이니까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원형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모스타파가 미국과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가 확 떨어졌어야 되고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모스타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회복했는지 몰라요. 뭐 러시아 가서 치료를 받았다, 수술을 받았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툭 튀어나온다고?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제레드 쿠슈너나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장하고 얘기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무스타파?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유가를 보여드린 거예요. 유가로 판단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오른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름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배당락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건설주들은 어제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오늘 조금 세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게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 하루짜리 흐름 추세 보시면 장중에 마이너스 났었어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 장중에 마이너스 났었는데 오른 종목은 705개, 내린 종목 190개로 그래도 막판에는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막 그 15시 이후에 물량이 그러니까 지수가 한번 쫙 빠진 거는 약간 반대 매매급이 나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했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름폭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았다라는 점 정도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총액은 4,578억, 거래대금은 그 24조, 엄청나게 많은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지수는 5,553포인트입니다. 자, 그 투자 주체별 거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근데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줄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눌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디폴트 값입니다. 2조 가까운 돈을 팔고 있고요. 자기네 돈 급하고 여기서 먹은 게 많으니 계속 돈은 빠져나갈 것이다. 디폴트 값으로. 자, 이 부분이 또 환율도 조금 건드리는 대목이 될 것이고, 반면에 한국은 조금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수출 호조로 인한 외화 수급이 반드시 나쁜 상황은 아니다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 뭐 양자 컴퓨터라고 불리는 광학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급등을 해주었고요. 관련된 기업들 통신과 그다음 저궤도 위성, 사물 인터넷 등등등의 테마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환율 상황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환율은 미국 달러는 99.23으로 그 아침에 보여드렸던 가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는 1.159, 그다음에 엔화는 158.56, 원화는 1496원, 그리고 어디 네네네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중국 위안은 6.886,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이거보다 거시 쪽에서 중요한 거는 금리 상황이에요.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됐다라는 것과 함께 20bp가 튀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장중에는 처음에 낮게 시작했다가 쫙 10년물 금리가 3.80으로 시작했다가 보시면 3.9까지 갔습니다. 10년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저거를 거꾸로 가격으로 따지면 거꾸로 보셔야 돼요. 저 차트를. 그러니까는 사실 장중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가 다시 조금 안정이 되어서 마감은 되었습니다. 3.83. 근데 어제 금리 오른 거에 절반 정도 가까이만 빠졌잖아요. 즉 어제 가격 하락폭의 반절을 회복을 못한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신용성 그 총재,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되실 분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볼 것이냐. 지금 계속 뉴스들 몇 개 보니까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는 오히려 이제 미국 뉴스가 아니고 중국 뉴스 쪽인데,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이 이란의 전쟁 종료 조건은 기존과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 고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은 모든 보상을 받고 모든 경제 제재가 해제되며 미국이 이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보장 이후 정쟁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란 미국 분쟁은 이번 충돌이나 지난해 6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동안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미국이 못 받는 얘기를, 이건 미국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한 상태고요. 중간에 뭐 파키스탄 등등이 그 서로 간에 중재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고위 외교부 쪽에서는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에 대한 미국의 뭔가 이렇게 그 터치가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뉴스 중에 눈에 가장 띄는 뉴스는 공공 부분이긴 합니다만 차량 오브제를 실시한다는 뉴스입니다. 차량 오브제? 뭐지? 올림픽 때 하긴 했어요. 올림픽 때 그 외부 손님들 오니까 우리 차 좀 같이 갖고 다니지 말고 차 안 막히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가끔 무슨 행사 있으면 그냥 뭐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지금처럼
에너지 없으니까 타지 마라 이거였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1999년 91년 걸프전 이후로 차량 5부제가 나온 거는 10부제도 있는데 5부제는 두 대씩 빠지는 거잖아요, 하루에. 35년 만에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중동 전세가 악화되었고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절약 대책으로 정부가 진행된 거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고하고 있고, 공공부는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1번, 6번, 화요일은 2번, 7번, 수요일은 3번, 8번, 목요일은 4번, 9번, 금요일은 5번, 0번의 자동차를 공공에서는 강제적으로 운행 제한을 걸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만, 중국 마감에 보시면 중국의 유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공공 정책으로 대략 한 2,000위안을 받아야 된다. 지금 현재 유가 오른 걸로 봐서는 2,000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으니 1,100엔만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가격 인상, 뭐 톤당 가격인 것 같아요. 2,000위안이면은 현재 돈으로 45만 원 정도가 돼요. 2,000 몇백 위안이면. 그리고 1,100위안만 한다는 거는 한 22만 원만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반절만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20만 원 정도는 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톤당 가격 상승분을. 그걸 그러니까 정부에서 떠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중국은 그동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 원유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6개월 정도 뭐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만 받는 게 아니라 가스관으로도 러시아에서도 받고, 뭐 저 메르스탄 뭐 있어요. 무슨 메르스탄 있어. 거기 이란 옆에 거기서도 받고, 브라질에서도 받고, 여기저기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나왔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뉴스. 호르무즈 해협은 드디어 이제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오히려 한 대도 통과 못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는 기존에는 한 대씩만 통과했는데 이제 한꺼번에 두세 대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배는 하루에 40에서 60대 정도 사이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두세 대가 한꺼번에 통과를 하고 있고, 지금 일종의 검토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란은 뭐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미국과 그거를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외에는 해줄게, 통과해,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통과를 점검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 적체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가던 길을 잠깐만요,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면 그게 빨리 통과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각국 정부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끝날 거였으면 이런 행동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일부 포착이 된 거고, 중국에서도 일부 포착이 된 겁니다. 좋은 뉴스 아닙니다.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프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야, 우리 비닐봉지 이제 못 써. ABS도 문제야. 다 이렇게. 야, 이제 이게 그 에틸렌 나프타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 이제 없다 막 이랬는데, 진짜 나프타 재고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부가 사재기 금지하고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개인들도 사재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닐이 없다고 하니까는 진짜 웃겨. 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종량제 봉투 왕창 사놨다는 거예요. 40장? 물론 이제 뭐 40장이면 1년 내 쓰긴 하지, 그지? 근데 저거 막 400장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거 제2의 저거 마스크대 잘못하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종량제 봉투는 쉽게 안 올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올릴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저 가격이 저 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남는 장사거든. 남는 장사인데 저게 비닐로 값이 올라갔고 종량제 가격이 올라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일반 비닐은 올라가지. 시장에서 우리 포장재 가능하면 그냥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시자고요. 그리고 저처럼 자전거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다니세요. 차 갖고 다니지 마시고. 결국은 뭐 가격 올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건강에도 좋아요, 걸어 다니시는 게. 전철 계단 올라가면 하루에 7,000보 그냥 기본빵으로 7, 8,000보 그냥 걷습니다. 자, 근데 어찌 되었건 이 나프타 대란을 막기 위해서 매점 매석 금지, 수출 제한, 긴급 수급 조정 명령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NCC 가동률이 60%까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기존엔 경기가 안 좋아서 덜 가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료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프타 수입 시에 정부의 지원, 추경을 이런 데 쓴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동네마다 동네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 없어서 난리납니다. 좀 그러지 마. 그러지 마셔. 좀 꾹꾹 눌러 담아. 꾹꾹. 역시 꾹꾹 눌러 담고 그냥 뭐 사 먹는 거 좀 덜 사 먹고 그러면 포장지 안 나오니까 그럽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기가 나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추경 이런 거 이제 지금 유가 쪽에서 빵꾸 나는 문제, 그다음 뭐 이렇게 원료 쪽에서 빵꾸 나는 문제를 현재 분위기는 그걸 추경해서 메꿔주겠다는 건데, 무슨 돈으로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추경을 하자는 거예요? 또 빚내려고? 아니, 돈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돈? 뭐라고? 무슨 돈? 했더니 세금이 많이 거쳤어. 라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히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 추경 편성하면 뭐 이렇게 부담은 일부는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1월, 2월, 3월 달 전년 대비로 보면 진짜 폭발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지금 작년도 1월 달에 10조 정도 벌던 게 지금 30조 벌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32조, 3월 달에 30조. 10조는 일평균 거래대금이니까 저기서도 세금이, 그러니까 거래세 0.2%씩 받는 거래세가 엄청나게 많이 거쳤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반도체에서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상장사 이익이 기존에 282조에서요 607조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고, 그 다음에 성과급 많이 받잖아요. 반도체 성과급 많이 받으니까 그 성과급 많이 받으면 성과급을 몇백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몇천만 원도 아니라 지금 연봉에 저기 몇 프로를 받으니까 억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죠. 세금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될 거냐 보니까 올해 법인세에서 한 86조 정도 더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에서도 더 거치는 게 아니고 15조 정도 법인세에서 더 거치고, 근로소득세에서 4, 5조 정도 더 거치고, 증권거래세도 한 4, 5조 정도 더 거치는데, 일평균 거래대금 아까 잠깐만 잘못 말씀드렸던 거 보면 3배나 거래대금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증권거래세도 어마무시하게 거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경 편성을 하게 되어서 25조 추경 편성하는 거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이번 그 재정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반도체 상황들 어떤지 잠깐 보고 또 다시 넘어가죠. 반도체 상황들 지금 경기가 애매하고 주식시장 빠지고 지금 반도체 주식 빠지니까 지금 개판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성증권에서 블룸버그의 자료를 한번 땡겨왔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표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쓰는데 드는 임차 비용이 있어요. 시간당 임차 비용. H100은 조금 옛날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그 수출이 맡긴 게 H200이고요. A100은 더 옛날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원래 오래된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A100은 조금 빠지는 듯하지만 그냥 옆으로 기고 있고, H100은 가격이 오히려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시간당 사용하는 게 $2가 넘어요. 자, 그러면 H200은 어떻겠어요? 자, 그러면 B100, B200은 어떻겠어요? 가격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반도체 수급 상황은 어떠냐라고 보시면 저기 쉽게 얘기하면 월세 올라가는 거잖아. 월세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래서 그런지 지금 SK 하이닉스는 설비 증설을 지속하는데, 이 설비 증설에 ADR 신주 발행을 통해서 그 자금을 추가적으로 설비 증설하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그런데, 지금 ADR을 전체 주식의 2.4% 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조달 금액은 한 10에서 15조, 대략 한 중간값으로 한 12조 5천억 정도가 ADR 신주 발행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게 지난번에 소각했던 돈이거든요. 아니, 소각을 했는데 신주 발행을 해. 아, 물론 한국에는 안 넘어가죠. 미국에 넘기는 건 하죠. 넘기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식 기준으로 물타기 된 건 맞잖아요. 그쵸? 아니, 자사 소각했는데 신주 발행 또 하네? 아, 약간 그렇다 좀. 조금 그래. 예, 근데 어쨌든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한 거고, 지금 뭐 올해 뭐 작년에도 설비주공설이 30조가 넘었는데 올해도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삼성전자는 뭐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설비증설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 잉여금이 처음으로 진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신주 발행을 해서 돈을 땡겨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없으니까 ADR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용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ADR 발행이라기보다도 그냥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사듯이 미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24시간 외환거래, 그 다음에 통합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미 막 그걸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거래소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는 대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SK 하이닉스 얘기 나왔으니까 SK 하이닉스가 그 유형자산 취득을 공시했습니다. 시가총 무려 금액이 꽤 큽니다. 한 12조 원, 12조 원 가까운 돈을 기계장치를 사는데 쓰겠다라고 취득 공시를 했는데요. 어떤 기계장치일까요? EUV입니다. EUV 스캐너. 네. EUV가 12조 원이라고? 엄청 큽니다. 그죠? 엄청 커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EUV 한 대가 2천억이었고 엄청 비싸는데 이게 야 고도화돼갖고 더 비싸졌어. 그래서 3천억이야. 막 이런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자, 오케이. 그러면 3천억이라 치고 한 대당 무슨 기계 한 대당 3천억. 3천억이라고 치고 12점은 얼마야? 40대예요. 40대. 엄청난 양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ASML하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 ASML 코리아하고 거래하는 건데 1년 만에 못 옵니다. 예정 일자는 27년 12월 31일이니까 근데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40대를 만든다고? 좀 신기하긴 합니다. 얘네 그렇게 많이 못 만드는데. 근데 어쨌든 뭐 ASML도 뭐 설비 증설을 했나 보네. 근데 어쨌든 자꾸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지? 이거 조금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아침에 말씀드렸던 테라팩 30억에서 40억 달러인가요? 얘기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는 건지 좀 느낌이 오셨을까요? 20억 30억 달러? 네. EUV에만 12조 원을 써요. 근데 2나노 테라펩 하는데 물론 초기 비용이겠지만 20억 30억으로 된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감원이 그 ETF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단속이라기보다도 ETF가 요즘 신규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ETF가 출시 전에 편입 종목을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미나 때. 그래가지고 그거가 장외시장 시간의 거래에서 밤중에 팡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편입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추정 매매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밝혀야 되는 게 있었겠죠. 증권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금감원을 포도청처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감원이 그것을 밝혀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금감원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감독기관인데 이렇게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거기다 벌 주고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거래소가 좀 하면 좋지 않을까? ETF 출시하기 전에 우리한테는 알려줘도 되지만 절대로
외부적으로 공개는 ETF 출시할 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각 부처청은 세제 등 금융위 등 규제 등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세 틈도 없이 철저히 준비해달라. 부동산 관련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욕망에 따른 저항은 불가피하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다.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최악의 문제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잠시 중국의 경우를 끌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1년도에 중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대응책으로 3개의 레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얘네는 주로 집을 직접 기업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부채 관리를 한 거죠. 자산부채 비율 70% 이하, 순부채 100% 이하, 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1 이상, 부채만큼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3개의 라인을 다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률을 툭툭툭 떨어뜨리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발표 이후로 중국 시장 매년 2자릿수씩 5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거 세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박살났어요. 심지어 반토막 난 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흐름들은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주식 많이 올랐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 많이 올랐고, 광반도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는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만 ESS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전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지금 8kW당 8달러에서 20달러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HVM이 항공 방산 관련해서 미국 민간 우주 기업의 티어 1 원자재 공급사 승인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관련되어서 그 회사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에 있는 컨텍, 세트레가이, 이노스페이스 등등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광반도체,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차세대 이거 근데 광반도체 잘 되면은요, 기존 반도체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었어. 이 꼭 우리한테 좋은 뉴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광 트랜시버 업체인 루멘텀 홀딩스 그리고 코히런트에 6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부품 쪽이 앞으로 호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리선이라든가 그 라인을 통한 것들은 발열도 나고 속도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그 전기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광기술로 간다. 실리콘 포토닉스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덕분에 중소기업들이 여기 많이 포진되었는데요. 우리로 에스테크, 와이어블 등등이 상한가를 가는 초강세를 보여줬고, 통신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LNF가 삼성 SDI에 1조 6천억 원의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아닌 한국 업체에게 이 정도로 LFP 양극재 계약한 게 좀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ESS 쪽으로의 확대가 이런 공급 쪽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한국도 LFP 쪽의 배터리를 확대하는 양상. 왜냐하면 ESS는요, NCA 계열, NCM 계열로는 못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 LFP 계열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미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 없이 이거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 한국의 제조업체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과연 한국 없이 제조 부흥이 가능한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스폰해주는 하나자산운용과 함께 스폰서십이 붙은 스폰서십이 붙은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저희 도와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한국이 정말 1,000원을 맞이했구나. 지금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끝까지 배제하는 상황이 있으면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도 같이 대답을 하면서 그렇구나,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았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